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누군가는 조금만 더 벌고 나중에 준비하지 하며 또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뤄온 시간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차가운 현실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하시죠. 여러분, 지금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같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가요? 5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은 오랜 세월 가족과 직장을 위해 헌신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며 평생을 달려왔지만 정작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60대의 절반 이상이 노후 자금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부부 기준으로는 월 268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165만 원의 생활비가 적정하다고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50대의 노후 준비율은 70%에 이르지만 60대에 들어서면 55.3%로 크게 낮아지고 70대가 되면 오히려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월세 걱정에 시달리는 노인들,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에 한숨 짓는 어르신들, 그리고 일할 나이를 훌쩍 넘겼음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 참으며 견디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홀로 아픔을 감추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새벽이면 폐지 수집에 나서는 노인들, 야간 편의점 근무로 겨우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내일을 걱정하며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과연 돈이 없으면 노후는 반드시 불행할까요? 삶의 가치와 의미는 정말 경제적 풍요에만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물음 속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62세 최길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20대의 작은 공장에 취업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기술을 배웠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모두 뒤로 미룬 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에 독립했을 때 이제 엄마 아빠 좀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남겼지만 그들에게 부모를 돌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최길수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벌자는 생각으로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새 은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조차 없었고 그제야 현실의 무게가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일했지만 손에 남은 것은 얼마 없었고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는
매달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후에는 어느 정도 여유로울 거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현실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나이를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고 남은 선택지는 힘겨운 일용직이나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고된 일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길수 씨는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그 친구 역시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최길수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친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살아. 있는 것만큼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나.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한 게 당연한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친구는 조용히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였습니다. 한번 읽어봐. 난 이 책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그날 밤 최길수 씨는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평생 추구해온 가치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무소유라니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고 더 많이 가지려 애썼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게 정말 맞는 방향이었을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고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힘든 나이가 되었고 노후 자금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소유의 문제였을까? 혹시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가진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부족한 현실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끝없는 불안과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문득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살아. 있는 것만큼만. 과연 그 친구는 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었던 걸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최길수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전하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3가지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최길수 씨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으며 병원비 부담까지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욕망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돈이 없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을 떠올리며 그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과거와 같은 삶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살아왔던 집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적었는지. 옷장을 열어보니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장에는 읽지 않는 책들, 주방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그는 그동안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생활비도 훨씬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진 만큼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갖는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쓴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이상 돈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집을 줄이고 소비를 줄였어도 그는 여전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법정 스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돈이 부족하다면 작게라도 스스로 움직여라.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이 스스로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법정 스님은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길수 씨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예전처럼 몸을 써서 힘든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시절처럼 오래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돈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공장에서 오래 일하며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비록 정규직으로 다시 취직할 수는 없었지만 단기 계약으로 공장에서 초보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는 것이 부담되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팀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비록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일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불안은 줄어든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만큼만 벌어도 된다. 그는 더 이상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더 벌어야 한다.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셋째,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길수 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집을 줄이고 생활비를 아끼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을 때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생활비, 집 대출금, 언제나 돈이 필요했고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돈이 없을 때는 불안하다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돈이 사람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돈이 적으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은 결국 돈이 인생을 지배하게 두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최길수 씨는 이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그는 항상 돈 때문에 불안했고, 돈 때문에 고민했고, 돈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조금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 자신이 가진 만큼만 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늘리는 것보다 불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불안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최길수 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최길수 씨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며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의 노동을 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만 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젊은이들과 경쟁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있는 것만큼 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돈 걱정 때문에 대화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둘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오늘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일어나야 했지만 이제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만큼 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소유의 삶이 주는 변화, 그가 처음 무소유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더 이상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적당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삶의 불안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평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돈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며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책장에서 무소유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적은 자가 행복하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돈이 부족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만큼 살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행을 느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으며 더 많이 바라지도 않으며 있는 것만큼만 살아가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물론 모든 노후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분명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 알려주신 3가지 가르침처럼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작게라도 움직이며 불안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한 노후 자금을, 어떤 분들은 집 한 채를,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만 갖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노후에 대해 불안하다면 다시 한번 법정 스님의 3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첫째,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돈이 부족하다면 작게라도 스스로 움직이세요. 셋째,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3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 모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 불안하고 앞날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 아닐까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단순히 물건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갖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며 가진 만큼 사는 삶의 태도를 배워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법정 스님의 3가지 가르침을 통해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셨나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작게라도 움직이며 불안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만 투자하셔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더 많은 지혜와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과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